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국회가 정치개혁과 쇄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국회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그동안 국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일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직까지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지금 한국 국회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국 국회가 국회 폭력 예방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화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요? 여야 원내대표가 정치 쇄신을 위한 이 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합의를 한 이후에요. 정치 쇄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장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입에 담기 어려운 그 폭력 사태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18대 국회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상임위원회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그걸 열겠다고 전기톱과 해머까지 동원이 되고요. 적어도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이상 국민 앞에 보이지 않겠다. 이게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결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 보통 일반인들이 폭력 행사해도 법에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인의 폭력 행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폭력 행위를 한번 휘두른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중형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폭력 행위로 인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한테는 향후 5년 동안은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인데요. 이게 어떻게 법으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말은 대의 명분은 거스를 수가 없지만 결국 그게 자기들 목을 죄는 그런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야 원내대표들은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본회의 처리까지 국회의원들이 협조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겠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예컨대 국회의원 연금법을 고친다든지 또는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한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이제 막 시작된 상태라서요. 다른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국회에서 동네 불량배들처럼 서로 간에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심지어는 이단협차기, 돌려차기 같은 폭력 사태가 난무하기도 하면서 국회 회의장이 무슨 무술도장이냐는 말까지도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 폭력 예방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국회 폭력 사태가 좀 줄어들 거란 생각이 드네요. 국회에서 이제 폭력 사태가 날 경우에 국회의원들끼리도 이제 몸싸움을 하지만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네. 이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자기가 모시는 국회의원이 몸싸움을 하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또 당에서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강행 처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몸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소속 국회의원만 동원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모시는 보좌관 비서관들한테도 동원령을 그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젊고 그렇기 때문에 폭력 사태의 한 가운데 늘 이제 그런 보좌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록 국회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일단 폭력을 행사한 보좌관은 앞으로 향후 5년간 국회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법까지 이제 같이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보좌관들이 몸싸움 하고 싶어 하겠느냐, 국회의원들이 시키지 않고서야 하겠느냐, 괜히 M1 보좌관들한테만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건 보좌관이 됐건
국회에서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우리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국회 폭력 예방법으로 국회 내에서의 싸움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은 밖에서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과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여야 간의 정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여야 간의 법정 공방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이게 시작은 그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된 국정조사 논란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3월 달에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시에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박기춘 원내대표 두 사람이 그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면 그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렇게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새누리당은 이게 지금 선거 그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수사가 일단락돼도 재판이 이제 앞으로 있을 건데 이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재판이나 조사 결과 수사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3월 달에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약속대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과 사정이 변화됐으므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새누리당 간에 이제 치열한 공방이 그동안 며칠 사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방이 진행되다 보니까 양쪽이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좀 격앙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회의에서 그 NLL과 관련돼서도 뭐 이 새누리당이 이 왜곡 호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불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영선 위원장의 발언을 바로 받아서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이 무슨 얘기냐? 그 지난번 대선 때 논란이 됐었던 그 NLL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 다시 확인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맞불을 놓은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 서상기 위원장이 그 국정원 쪽에다가 공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제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을 때 했던 발언 전문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돼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기록물을 발췌 요약한 요약본이 국정원에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약본이라도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동안은 그것도 못 보여준다 그랬다가 지난번에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상기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그 문서를 보기 한 50분 전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한테 이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정보위 간사이기 때문에 네. 이 정청래 의원 보좌관한테 국정원 자료를 보기로 했으니 야당 의원들도 와서 보시오 이렇게 이제 전화 통보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불과 50분 전에 그것도 보좌관을 통해서 전화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만 국정원의 이 요약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 국회의원들이 기자들한테 내가 봤더니 NLL과 관련돼서 NLL을 부정하는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보도가 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 그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로 시작된 얘기가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그때가 2007년이니까요. 네. 벌써 7, 8년 전 얘기 아닙니까? 네. 7, 8년 전에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NLL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 안 했다 이거 갖고 다시 이제 논란을 벌이는 이런 상태로 점점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난 2007년에 있었던 전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놓고 지난 대선에서도 공방을 벌이더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다소 낭비적인 정치 쟁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19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 경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정치권은 구태의연한 새 싸움에 정신을 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 이젠 국민들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돌봐야 할 때가 아닌가요? 이래저래 서민 경제 힘든데 어떻게 좀 경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 여론이 그쪽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작년 대선 때 그 논란이 있었던 NLL 문제가 또다시 이 시점에서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가 지금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19대 국회가 작년 6월부터 출범을 해서 지금 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이 19대 국회가 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네. 우선 국회의원들 여야 모두 자기네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것도 손 한 번 안 대고 있고, 그 다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데 민생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국회 차원에서는 해놓은 게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또 국가 위기 안보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NLL 문제를 여야 모두 정치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해서, 그래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또 진정으로 국민의 그 힘든 이 생활을 알고나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여론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자꾸 제기되고, 또 대통령도 뭐 최근에 특히 벤 버냉키가 그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이제 출구를 모색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우리나라 그 주식도 뭐 이틀 계속해서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정부가 긴급하게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치권도 이런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서 NLL 관련된 논란은 논란대로 자기들끼리 하지만 민생과 관련된 것은 어쨌든 챙겨야 되겠다.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생과 관련해서 챙기려면은 뭐 입법을 하거나 무슨 예산을 책정하거나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야가 지금 6월 임시국회에서 과연 그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승국 박사였습니다. 한국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쇄신을 위한 노력도 하는 것 같고,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또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생각일 뿐이고 말뿐인 것 같네요.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